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역사회 간호학 이제 오늘부터 첫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고요.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간호학 강의를 맡은 이제 이하라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이제 드릴 공지는요. 첫 번째는요. 책에 관련된 공지예요. 책은 여러분 지금 지역사회 간호학이 이전판에 비해서 100페이지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뭐 내용이 전면 개정까지는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좀 수록됐어요. 이번에 출제 경향도 좀 이상한 데서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책에 좀 페이지 수가 많이 늘어난 관계로 아마 이전 페이지에서 좀 추가해서 넣기에는 좀 많이 조잡해지실 거예요. 책이. 줄글도 많이 넣고 앞으로 나올 거에 대한 내용들도 좀 사이사이에 많이 넣기 때문에 책은 한 100페이지 정도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출간 날짜는 11일 날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뭐 이거는 그쪽의 사정으로 조금 더 변경이 될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11일 날 토요일 날 출간된다라고 하니까 아마 직강 오시는 분들은 오전에 바로 받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분들이 보내주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끝나고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지는요. 밴드에 관련된 공지예요. 이 책이 저한테 한 10권 정도 나오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환원시키는 방법은 이제 밴드를 통해서 환원시키려고 하는데 자, 밴드는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수강 등록을 해주신 분들이 정확히 한 34분이었나 아무튼 이랬는데 딱 그 정도 숫자만 이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왜냐면 제가 그나마 관리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그러면은 그 30여 분이랑 같이 저희가 일괄적으로 월요일에 밴드에서가 아니죠. 학원에서 공지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밴드 주소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입하라고 문자가 가면요. 가입을 해주시면 돼요. 가입을 해주시면요. 밴드 운영은 어떻게 되냐면요. 밴드 조교님이 계시거든요. 첫 번째로 매일매일 쪽지 시험이 진행돼요. 뭐 쪽지 시험이라고 말 별거 없고 그냥 기출이 아마 그 강의를 들은 그날부터 그날 강의를 들은 내용들에 관련된 기출 문제들이 이제 3일 정도에 걸쳐서 나눠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백지 쓰기 해볼 수 있는 개괄 이런 내용들이 좀 쪽지 시험으로 초반엔 들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쪽지 시험을 보시는데요. 문제는 한 5문제에서 10문제 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물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뭔들 한 문제여도 부담스럽겠지만 부담스럽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쪽지 시험이 올라가는 댓글란에다가 여러분이 푼 답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답은 서로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뭐 지금 시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잘 쓰겠어요? 잘 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공부한 거를 현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한 달간 이제 뭐 아마 한 달 후에 다음 강의가 진행되죠. 한 달간 매일매일 다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한 10분 정도한테는 나오는 책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 다음 건 나오는 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모성간호 나오면은 모성간호 책을 보내드리고. 근데 만약에 전부 뭐 30분인데 뭐 20분이 했다, 10분이 부족하다 이러면은 10분 나머지 좀 늦게 올리시거나 빨리빨리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늦게 올리시는 분들한테는 뭐 커피나 이런 걸로 이제 대신해서 보내드릴 생각이고 일단 책에 저한테 오는 무료의 책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최대한 돌려드릴 테니까 저도 확보되는 만큼 30권 주시면 30권 다 드리면 좋은데 사실 저한테 이제 한 10권 정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10분 무조건 다 올려주시는 분한테는 10분 순서대로 책을 그냥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쪽지 시험 나왔고요. 두 번째는요. Q&A에 관련된 거예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가 밴드도 있고 카페도 있다 보니까 Q&A가 너무 산만하다. 그래서 예전에 올렸던 질문, 다른 분이 했던 질문이 나도 궁금해서 그걸 찾아보고 싶은데 밴드는 검색이 잘 안 되고 카페에는 검색이 잘 되는데 밴드에 있어서 카페에 없더라. 너무 중복적으로 질문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Q&A는 제가 카페에 Q&A 란에만 받을게요. 그리고 밴드에는요, 뭐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조교님이랑 상의해서 뭐 여기 밴드에 있는 질문을 카페로 다시 옮기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조교님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질문은 카페에다 해주시면 제가 매일매일은 못 보더라도 최소 제 카페를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카페 관리 조교님도 있었는데 악플 잡고 막 이러는데 일을 너무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번에는 카페를 아예 신경을 제가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카페가 이후로는 어떤 때 활용이 되냐면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 활용되고요. 나중에 모의고사 때는 모의고사의 답안들을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려주거나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채점된 내용이 카페에 올라가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물론 이름은 가려요. 뭐 여러분들의 이름이랑 뭐 이거 뭐 대문자 같은 사진 막 이런 거 붙여드리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름이랑 성함은 약간 가리고 뭐 알아볼 수 있게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뭐 닉네임 주시면 닉네임으로 올려드려요. 뭐 성함 주시면은 뭐 한 글자 가리고 올려드리고 점수를 올려드리거든요. 바로 옆에 제목에다가 이 점수를 보시고 고득점자이신 분들의 점수는 꼭 좀 확인을 하세요. 물론 제가 다 채점을 하느냐? 저는 가끔가다 한 번씩만 채점하고 또 채점 조교님을 둬요. 물론 채점 조교님도 사람인지라 뭐 정확한 채점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명이 쭉 하는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열화는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점수가 정확한 점수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작년에도 해보니까 재작년에도 해보니까 잘 쓰신 분들한테 점수를 잘 주더라고요. 못 쓰신 분들한테는 그냥 제대로 점수를 안 주고. 그러니까 점수 숫자에는 연연하지 마세요. 어머 나 60점이야 70점이야 아무 의미 없어요. 조교님이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상대적인 나의 위치 이런 거 정도를 좀 활용하시는 카페 메인으로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요. 서로 뭐 자료 뭐 이런 거 교환할 때 자료도 다 카페에 드릴 거예요. 밴드에 안 올리고 제가 당장에 드릴 자료가 오늘 월요일부터 헬스플랜 2020 자료를 올려드릴 텐데 400페이지예요. 이거 다운받지 마. 저는 사실 이런 거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런 자료를 다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점 그냥 버려 이런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절대로 종이 낭비니까 다운받지 마시고 그냥 파일로 핸드폰에 받아서 심심할 때 화장실 갔을 때 이렇게 한 번씩 휙휙 넘겨보시는 정도만 보세요. 그렇게 봐도 작두를 타지 않은 한 시험에 나오면 틀려요. 그러니까 나올 것들만 사실 이번에 헬스플랜 2020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풀 수 없는 문제를 줬어요. 왜냐면 이게 나올 거라고는 계속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에도 이게 2017년에도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말고도 더 깊게 나오긴 했지만 아예 학교 보건이 구체적으로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자료는 드린다. 이 자료는 다 카페에서 확인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쪽지 시험이랑 Q&A 말고 여러분들이 서로 질문하는 건 괜찮아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한 분이 뭐 이런 거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뭐 서로 질문한다라든지 뭐 스터디를 구해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했던 게 그날 당일날 공부했던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그랬더니 참여하시는 분 정말 끝까지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서 한번 초반에는 일단은 안 해보다가 중반부터 이제 한 3, 4월 되면 아니 2월부터 되면은 필요하시면 인증샷 같은 걸 좀 올려서 또 이제 상품으로 독려를 하는 그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쪽지 시험은 매일매일 자기가 책 보고 써주지 마세요. 그냥 공부한 거, 생각나는 걸 한번 써보시면서 그냥 촬영해서 사진을 올리든 아니면 그 문제를 바로 보면서 문자로 그냥 올리든 해서 댓글로만 남겨주시면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확률적으로 자기와의 약속이거든요. 끝까지 다 하시는 분들은 붙으시더라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못 푸신 분도 계시긴 하셨지만 1차는 어느 정도 끝까지 매일매일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들은 합격을 하셨어요. 자, 이래서 기본적인 이제 공지는 끝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서 책 언제 나오느냐, 밴드 활용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제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은 1시간에 걸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계가 없어서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6분밖에 안 지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들을 말은요. 첫 번째로요. 지역사회, 저번에 제가 아마 전반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걸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또 지금 이 귀한 시간에 다시 이전에 오리엔테이션 했던 걸 들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 공부 방법보다도 더욱더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간호학에 관련된 공부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역사회 간호학이나 일반 성인 간호학 이런 간호들은 접근 방법이 달라요. 걔네들은 미시적인 공부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얘는 거시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학의 공부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지역사회 공부법은 무조건 다 암기해라 이거예요. 근데 암기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하는 게 문제를 좀 이번에 기출문제를 분석해드리도록 하는데 기출문제를 드리고 분석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한테 드려봤자 초시이신 분들은 하나도 몰라요. 뭐라고요? 이 문제는 뭐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전체 개괄표가 있어요. 개괄표도 몇 군데 빼놓고는 안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확 다 바꿔버리면 새로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씩 개정된 부분만 한 3군데 바꾸고 안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 안에다가 어디서 어떤 문제가 기출됐는지, 특히 공무원 시험은 어떤 데서 빈출됐는지, 교수들이 어느 부분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좀 오늘 분석하고 1시간 정도의 개괄을 좀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지역사회 간호학의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들을 때는 참 이해도 잘 가고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돌아서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 이런 말을 이렇게 한 분한테 들었어요. 근데 너무 당연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일상 예예요. 공부가 아니라 이제 처음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뭐 저랑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들이랑 막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 아침에는요 팥빵을 먹고요. 말도 엄청 빠르잖아요. 점심에는 팥빙수를 먹었는데 어떻게 같은 팥을 먹었는데 이렇게 맛이 달라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머 신기하네요. 껄껄껄.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집에 돌아갔어요. 남편이랑 만났어요. 나 아라 선생님 만났다? 그래? 점심에 뭐 드셨대? 생각이 안 나요. 정말 너무 쉬운 단어고 너무 재미있게 얘기하고 분위기도 다 좋았는데 돌아서서는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그 순간에 팥빵, 팥빙수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메모라이즈 시켜놓지 않으면은 돌아서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만약에 물어봤을 때 남편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가족이 물어봤을 때 점심에 뭐 먹었대? 그럼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를 내잖아요. 내가 그 사람 먹은 것까지 기억해야 돼? 막 이러면서 화가 나잖아요. 공부가 바로 그렇게 돼요. 강의를 들을 때는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돌아서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메모라이즈를 하지 않으면 화만 나요. 나중에 한 7월부터 되면은 강사에 대한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한 10월쯤 돼서는 내가 이 공부를 해도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11월에 어떻게 시험장은 가요. 그리고 멍해가지고 나와서 도대체 나는 1년간 뭐 했지?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방황을 해요. 사이트, 널스잡 이런 사이트를 보면서 나는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나? 다시 한 몇 개월 방황하다가 3, 4월 되면 또다시 이 노량진을 배회하기 시작해요. 나 그래도 1년 기껏 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쉬운 단어, 팥빵, 팥빙수조차도 저 선생님이랑 팥빵이랑 오늘 저 선생님이 팥빵과 팥빙수를 먹었대. 그러면 아침에는 팥빵을 먹었대. 글자가 작으니까 아침은 간단히 먹으니까 팥빵. 점심은 좀 더 거하게 먹으니까 팥빙수. 그래 같은 팥이니까 팥으로 일단 같은 거를 분류를 시켜놓고 작은 글자, 긴 글자 이런 식으로 머리에 좀 암기하게끔 남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되뇌어요. 팥빵, 팥빙수, 팥빵, 팥빙수. 그럼 남편이 물어보잖아요. 저녁에 만나서. 아라 선생님 뭐 먹었대? 그러면은 질문을 예상하지 않았어도 팥빙수 먹었대. 바로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공부가 되면 고득점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날 들은 거를 기억하고 해서 누가 찔러서 뭘 물어봐도 그 답이 나올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면 이러면 합격이고 그 다음에 좀 낮은 점수를 붙는 사람들은 한 번 공부할 때 이해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팥빵 그래 팥빵은 같은 팥으로 시작하는데 글자가 적으니까 아침 팥빙수 글자가 많으니까 점심은 좀 더 거하게 먹으니까 3글자 그리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녁에 물어봤어요. 뭐 먹었대? 그러면 여러분 팥이었는데 뭐였지? 점심이었으니까 좀 더 길었나? 이러면서 기억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결국은 답이 나와요. 이런 별것도 아닌 말을 2분 동안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는 지역사회 공부 방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시에 임해야 되는 자세는요. 오늘 즐겁게 들었어요. 가는 시간 계속 내내 반복하셔야 돼요. 되뇌이시고 자기 전에 꼭 되뇌이고 그럴 때 제가 도와드리는 건 뭐죠? 여러분 팥빵은 2글자, 팥빙수는 3글자예요. 이거 정도는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6개월간 4개월이죠. 제가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저는 도와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해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페이지 한 장을 공부하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수험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연구소나 아니면 대학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실 거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재미있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해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거죠? 거기에 나온 전문적인 용어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머릿속에 암기, 오늘도 암기, 내일도 암기, 저녁에도 암기, 밥 먹으면서도 암기, 암기를 하셔서 누가 쿡쿡 찔러도 인출이 나오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서울 어디를 시험 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뭐 한 300페이지가 됐으니까 한 100페이지가 늘어났는데 이 300페이지의 내용을 계속 그렇게 매일 암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고득점을 하세요. 뭐 서울도 7, 80점으로 당연히 붙고 지방은 수석도 하시고 이런 점수가 돼요. 근데 제가 서울은 수석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약간 회의적인 이유가 막 핵심 역량 이런 걸 다 드드드 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괴물처럼 살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까지 살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좋은 점수로 불안해하지 않을 점수로만 그렇게 붙는 정도로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반복학습의 중요성을 이제 말도 안 되는 팟빵과 팥빙수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맨날 구조화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전 구조화 안 해도 잘만 붙고 여지껏 살면서 한 번도 구조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좋은 대학도 갔고 다 이랬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머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이유가 뭐죠? 공부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구조화를 하는 이유는요, 전체 목차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와도 그게 어디에 있었지, 최소 그 부분을 바로 책을 펼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책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제가 암기까지는 부분은 암기시켜 드리지만 책 전체를 다 암기는 못 시켜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되셔야 되는 게 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4월까지는 돼야 돼요. 왜냐면 이제 지역사회만 하면 쉽죠. 그런데 모성도 하고 정신도 하고 뭐 모두 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궁 경부암 예방 접종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모성 문제인지 지역 문제인지 이거조차 모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성에서 자궁 경부암 나온다고 했는데 이건 내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건데 막 이러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위치, 주소를 아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작이 구조화예요. 그래서 구조화는 그냥 쓰지 마세요. 뭐 백지 쓰기 구조화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쓰는 시간보다는 그냥 계속 되뇌이세요. 그래, 이런 스토리의 흐름대로 가가지고 어디에는 뭐가 있었고 어디에는 뭐가 있었지. 그럼 나중에 선생님 재난간호는 뭐죠? 그러면 재난간호는 맨 뒤에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큰 흐름이 기억이 나고 어디에서 이제 주소가 기억이 나야 돼요. 구조화를 이제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부적인 암기도 같이 할 거예요. 다는 못하죠. 제가 사실 책을 워드를 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새로 딴 청킹은 여기다 담지 못했어요. 왜냐면 재작년에 합격하신 선생님이 주신 청킹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업 중에 녹여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청킹으로 암기를 한다. 이 두 가지면 일단 그리고 여기 사이에 이해는 제가 시켜드린다. 여러분들은 그냥 떠먹기만 하면 돼요. 이해는 특히 성인이나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제가 쉬운 용어 또 여기서의 맹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문제를 한 번 더 이렇게 복귀하면서 한 결론이 뭐였냐면 이해를 시켜드렸더니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다 알았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나오죠? 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보니까 이해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해한 거를 답안지에 쓰신 거예요. 이해와 우리는 답안지에 쓰는 용어, 이해는 당연히 풀어서 하죠. 뭐 전문적인 용어로 당연히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는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어려운 단어보다 쉬운 단어가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자꾸만 나 스스로도 쉬운 단어로 번역해가지고 내가 내 머릿속에 남기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암기는 전문 용어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얘기는 다 드려요. 전문 용어를. 단지 여러분들이 이해했던 내용, 예를 들어서 뭐 별것도 아니지만 동맥관 개존증에 대해서 답이 동맥관 개존증이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쓰신 분은 없어요. 심장에 구멍이 뚫림 뭐 이렇게 답을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동맥 쪽에 뭐 관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부연 설명을 열심히 쓴 다음에 그래서 이 질환은 심장에 구멍이 뚫리는 질환이다. 이렇게 쓰시면 점수를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제가 시켜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용어를 암기해야 되고 이 암기하는데 좀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청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해는 가급적이면 제가 뭐 성인이고 뭐고 다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해야 되는 건 뭐죠? 반복.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자답게도 하고 무조건 하세요. 여러분 진짜 붙으시는 분들 얼마나 독하게 공부하시는지 몰라요. 막 여러분들 저는 실은 난 좀 머리도 IQ도 뭐 130 이상 나왔고요. 뭐 대학도 한 번에 붙었고요. 병원도 한 번에 취업했고 대학원도 한 번에 취업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책은요. 누가 그 짧은 시간 내 더 많은 반복을 통해서 단기 기억으로 더 많이 남겨. 장기 기억으로도 안 가요. 1년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다 까먹잖아요. 단기 기억 속으로 그 짧은 뇌 속에 얼마나 많은 양을 채워 넣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성실. 성실은 힘들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쪽지 시험 내라 그러면 내고 문제 보라 그러면 보고 제가 채점해 드립니다 그러면 도망가요. 채점도 안 받고 이게 답안지 안 하고 무조건 성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괴롭죠. 하지만 돌아봐야지만 자기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1년은 그래 제가 좀 모자라요. 이렇게 하고 그냥 내는 거 제 점수가 좀 모자라도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하지만 올라야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냥 모자르게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되고 여기서 나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항상 이제 자기 반추를 해보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었고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공부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구조화를 해요. 머릿속에. 제일 처음에 구조화. 동그라미 3개를 머릿속에 그냥 딱 그리세요. 우리는 지금 매핑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그러면 제일 처음에 지역사회 구조화를 한다?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하기 어려운 이유부터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늘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거라서 들어보신 분들은 나 저거 3번째 듣는데 지겹네 이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역사회 공부법에 대해서 아시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지역사회는 제일 처음에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시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미시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뭐죠? 우리 맨날 1페이지 열어가지고 그 구조와 기능, 구조에는 뭐 집합체 이렇게 외우는 게 미시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성인이나 아동 모성은 통해요, 그게. 근데 지역사회는 안 통해요. 왜냐면 왜 용어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집합체라는 용어가 딱 와닿나요? 그냥 뭐 집합 있는 단체인가 보다 이러고 말지 어떤 그림이 막 눈앞에 안 그려지잖아요. 뭐 무슨 정책 안 와닿잖아요. 뭐 세로마지 플랜 안 와닿잖아요.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거시적인 시각으로 전반적으로 이 지역사회 시장을 내다봐야지만 전체가 융합돼 가지고 하나로 머릿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는 방법은 큰 지도를 먼저 그리라는 거예요. 문제를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가 한눈에 보여야지만 거기에 있는 세부 내용들이 이 내용이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 알겠다라고 아하라고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뭐 건강증진 이런 거 얘기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내가 거시적인 시각으로 다가가라.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인식해라. 근데 뭐 여기서 정의를 할 거긴 하지만 그 구체적인 정의 말고요. 지역사회와 간호란 말이에요. 간호. 우리가 알고 있는 간호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간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간호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간호의 특징은 뭐예요? 원인이 굉장히 명확해요. 내가 켈롱켈롱 해서 가서 균 배양하면은 인플루엔자인지 그냥 바이러스인지 명확하잖아요. 거기에 맞추면 간호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간호가 굉장히 명확하고 명쾌해요. 하지만 지역사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에 지역사회가 뭐냔 말이에요. 집단이잖아요. 집단. 간호를 1대1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집단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쉽지. 여러분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간호라는 거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집단에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우리 여기 강의실에도 여기서 지금 수석하려다가 놓쳤네 이런 분이 있고 아주 저 새로 시작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분들 제가 이 지역사회의 간호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강의하는 걸 간호라고 치면 간호를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맞춰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집단이라는 거에 일단 포커스를 둬야 되고 그럼 이 지역사회 간호는 뭔가요? 뭐죠?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가요? 라는 게 바로 이 간호란 말이에요. 임상간호는 과외잖아요. 1대1로 만났잖아요. 선생님 이게 약하시네요. 이거 좀 많이 보시죠. 이러면 좋지만 이렇게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각각의 수준을 그냥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실은 꽈랑 맞았어요. 나는 실은 수석에서 떨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더 잘 가기 위한 공부 방법. 그게 바로 뭐죠?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자가 간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 강의도 똑같아요. 자기 공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공부가 제가 다 떠먹여 드릴게요. 이 공부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공부예요.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다 떠먹여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하하 어머 이해도 잘 돼. 어머 저 사람 왜 이렇게 웃겨. 그러다가 돌아서면은 답안지 꽈락. 그러면 저 또 이제 욕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 웃기기만 했지. 저 사람 따라가면 꽈락해요. 막 이러고. 자, 이 간호라는 자기 간호가 안 되기 때문에 자가 간호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 간호, 지역사회 간호라는 게 바로 스스로 셀프 케어를 할 수 있는 자가 간호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러면 자가 간호 능력을 키워주는데 어떤 수준으로? 적정 기능 수준 향상 수준으로.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예요. 너는 1등이니 너는 꼴등이니 그냥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1등 안에는 수석할 수 있게 스스로 자가간호가 되도록 하고 꼴등 하는 애는 이번엔 꼴등하지 않고 최소 꼴등으로라도 문 닫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아니면 이번에는 설령 떨어지더라도 합격 점수 근처를 받게 하고 내년에 1년 더 해서 합격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지금 자기 수준에서 한 단계 레벨업 시켜주는 게 바로 자기가 가진 이런 적정 기능을 최선으로 끌어들여주는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역사회 간호의 포인트는 목표는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을 위해서 자기 간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게 돈이 많이 드네요. 그렇겠죠. 1대1이면 물론 여러분들은 과외비가 더 비싸요 이럴 수도 있지만 1대1이면 그냥 그 문제만 딱 해결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너도 봐야 되고 너도 봐야 되고 너도 봐야 되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보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 간호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간호법이 뭐냐? 바로 그게 예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핵심은 자기 간호가 되는 간호, 이거는 사실 임상간호에서도 비슷하거든요. 자기 간호가 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지역사회의 꽃은 뭐다?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간호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방이 지역사회 간호를 다 이끌어요. 역학도 뭐죠? 효율적인 예방법을 개발하는 학문. 여기서 이제 이 예방, 지역사회 간호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역학이라는 학문도 나온 거고요. 물론 지역사회 간호뿐만 아니라 예방의학이랑 같이 이렇게 나온 거죠. 역학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체계 이론도 했었죠. 우리 시험에 뉴만의 체계 이론도 뭐예요? 간호를 예방해 두고 예방을 잘하기 위한 간호를 체계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이론이란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저는 작년에 체계 이론 나온다고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올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 학자들이 거기 연구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즘이. 그래서 또 기출문제 풀 때 말씀드릴 거지만 이번에 체계이론 되게 어려웠는데요.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학자들이 왔다 갔다 해서 헷갈렸는데 지금 이제 개인이랑 집단을 나누고 보니까 확연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포인트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 나 이제 지역사회 간호를 공부할 거야. 내 머릿속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지? 거시적으로 바꿀 거야. 그리고 지역사회니까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항상 생각할 거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에서 지역사회 간호 뉴만의 체계이론이 있었잖아요. 그 체계이론도 집단을 누구로 볼 건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 기출도 안 봤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시죠? 그냥 듣고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개인을 지역사회 집단 안엔 개인도 들어가거든요. 개인을 대상으로 펼친 체계 이론이었는지 그 가족이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체계 이론이었는지에 따라서 또 내용이 또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먼저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 집단이야. 단지 집단의 종류가 많은 것뿐이야. 개인도 집단에 포함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간호는 뭐다?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한 자가 간호 능력을 키우는 것. 더 나아가선 예방법을 개발하는 것. 이게 바로 지역사회 간호다라고 머릿속에 먼저 넣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다 풀려요. 무슨 문제가 풀려요? 막 그러면 그냥 앞으로 문제가 시험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제공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좋아요. 그럼 지역사회 간호의 공부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머릿속에 1번 매핑을 해라. 지도를 그리라는 거죠. 지도를 어떻게 그리나요? 머릿속에 그냥 동그라미 7개를 그려 넣으세요. 최소 동그라미 7개는 그리잖아요. 뭐 7개 나중에 뭐 헷갈려서 6개인가 6개도 다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빙의를 하는 거예요. 지도를 동그라미 6개를 그리고 뭐에 빙의하나요? 지역사회 간호사로 빙의를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사가 누구죠? 보건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건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공부하다가도 도저히 공부가 안 될 때 내가 보건교사가 된 걸 상상하잖아요. 그걸 상상하면서 지역사회 간호를 보세요. 그렇게 상상하면서 성인간호도 그렇지만 모성간호, 아동간호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간호해 줄지, 내가 어떻게 임산부 교직원을 교육해 줄지, 지역사회 간호는 더욱더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건교사로서 학교에 가서 일을 할지 지역사회 간호사로 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이제 시험을 봤어요. 올해 2021년에 합격자에 여러분들 이름이 땅땅땅 세 글자가 나왔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자, 행복하죠? 그날은 행복해요. 이제 술 마시고 이제 뻗고. 이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과거에 먹었는데 요즘은 마시지 않고. 아니, 쓸데없는 소리를.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기쁘다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합격해서 기뻐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예요. 자, 이제 폭풍처럼 뭐가 물려오죠? 아우, 나는 학교 경험도 없는데, 아우, 나는 일도 잘 못하는데, 사실 병원에서 일 못한다고 엄청 탔는데, 그래서 내가 이 길로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하지? 왜냐면 병원에는 그래도 멘토멘티가 있잖아요. 프리스페क्터도 있고 다 있는데, 지역사회 간호인, 보건교사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물론 간호사에 가고 이러면 다 있지만, 당장에 첫날부터 없잖아요. 머리에서 멘붕이 와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하죠? 내가 보건교사래. 약간 더 확대시켜요. 보건교사는 지역사회 간호사래. 그러면 도대체 지역사회는 뭐지? 지역사회 간호는 뭐지? 궁금하잖아요. 내가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즉 보건교사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이제 합격함과 동시에 서서히 밀려오는 게 도대체 내가 가서 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게 물론 안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그냥 또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그냥 욕 좀 먹다가 그냥 행정실이랑 좀 싸우다가 그냥 방학하면 신난다 이러고 1년이 지났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기왕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번 제대로 일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이제 가지고 딱 합격을 했다고 치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역사회 간호사가 뭔지가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무슨 일 하는지를 알아야지만 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용어, 지역이 뭔지, 다시 말해 지역사회가 뭔지, 간호가 뭔지. 왜냐면 이걸 알아야지만 내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합격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죠. 술 먹고 즐거워하는 거는 하루, 그다음에 서서히 이제 학교에 오라고 신규 연수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지? 신규 연수가 바로 다 이런 거예요. 너 지역사회로 들어오지? 지역사회가 뭔지 아니? 너 지역사회 간호, 보건교사로서의 업무를 하지? 지역사회 간호가 뭔지 아니? 이런 거 가르쳐주는 게 바로 신규 연수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제일 처음에 갖는 게 바로 이게 제일 처음에 지역사회 간호를 이해하는 이해 파트가 첫 번째 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합격해서 신규 연수를 받아. 신규 연수가 바로 이 지역사회 간호를 이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신규 연수를 받아서 그래 지역사회 간호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기능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나중에 좀 이따 할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가는 어떤 간호 활동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어요. 이제 학교에 이제 신규 연수가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3월 1일 혹은 3월 2일 날 정식으로 발령을 받아서 학교를 가게 돼요. 이건 신규 연수 이제 방학 때 받는, 그러니까 1월, 2월에 받는 거고 2월쯤에 아마 받을 거예요. 합격자 발표한 다음에 이제 학교를 3월 2일 날 갔어요. 그냥 옷도 빼입고 딱 갔죠. 딱 제일 처음에 딱 가면 이제 어디가 있죠? 교문이 있잖아요. 교문을 딱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학교 건물이 보이죠. 학교 건물에 딱 뭐가 있죠? 제일 위에 요즘 학교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학교들은 다 있어요. 뭐가? 현판이 있어요. 현판에 뭐가 있냐면 그 학교가 내세우는 슬로건이 써 있어요. 우리는 행복한 학교, 우리는 뭐 건강한 학교, 우리는 뭐 학구열이 높은 학교. 물론 요즘은 없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여기에 학교 현판이 없다. 들어가서 현관 들어가시면 있어요. 현관 들어가시면 양벽에 우리 학교의 교우는 뭐고 교화는 뭐고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모토는 뭡니다. 다 있어요. 이게 바로 뭐죠? 정책이에요. 정책. 여러분들 학교 처음 가시면 처음 대면하는 첫인상이 그 학교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왜 정책이겠어요? 우리 학교는 이런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정책들을 이 정책을 향해서 학교가 조직되고 구성되는 게 바로 뭐는 거죠? 지역사회 간호의 체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나 처음에 신규 연수를 가면은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보건교사로서의 업무를 할 거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해를 할 거야. 첫 번째 이해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 학교를 드디어 처음 갔네. 이제 정책을 만나죠. 행복한 학교라는 슬로건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건강한 학교를 우리는 해볼게요. 건강한 학교라는 슬로건인 그러면 이 학교는 뭘 지향해요? 학생들의 건강을 지향하는 거예요. 물론 공부 잘하는 것도 애들 정신건강에 좋다 그래서 공부를 시킬 수는 있지만 어쨌든 건강한 학교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학교의 정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 안에들은 다 세부원 4개씩 다 그릴 거예요. 자, 정책을 먼저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슬로건 보고 정책 있네. 학교로 또 뚜벅뚜벅뚜벅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교무실 앞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장실 들어가면 교장실 벽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뭐가 붙어 있냐면 조직도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난 첫 인상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조직도가 설령 없어도 딱 들어가면 교무실에 인사하러 들어가잖아요. 교무실 조직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빨리 뭘 스크린 하겠어요? 교장이 누구지? 교장은 뭐 따로 교장실에 있으니까 교감은 누구지? 교감 이 학교는 크니까 2명이 있네. 아,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지? 물론 안 서도 돼요. 줄은 무슨 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보건실은 어디지? 다른 선생님들은 누구지? 내가 누구랑 좀 친해져야 되지? 한눈에 막 교무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조직도예요. 조직도. 이 보건의료 체계에 있어서 조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대체 이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학교에서도 보건교사로서 조직이 가자마자 바로 궁금하듯이 보건의료도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조직이 어떻게 보건교사가 혹은 간호사 인력이 형성되는지 이 사람들을 누가 지원을 해서 어디로 배치를 할지 어떻게 감독할지 관리할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슬로건인 정책을 만났고 두 번째 그 학교의 조직을 파악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어디로 가죠? 여러분들 보건실로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건실로 갔어요. 그러면 이게 다 여러분 어디 있냐면 그 표 있죠. 표를 보시면 돼요. 표를 보시면 글자 수가 좀 지저분하긴 하지. 글자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 표를 보시면 두 번째 체계부 보건 정책 부분에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조직도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교무실에서 인사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죠? 보건실에 가요. 그럼 보건실에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비품들이 있고 컴퓨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일을 이제 처음 왔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컴퓨터를 펼 거 아니에요? 켤 거 아니에요? 그럼 컴퓨터에 뭐가 있느냐? 업무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업무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일을 해야 되는 업무 창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재정창이 있어요. 학교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내가 도대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어떻게 되고 이 예산들은 도대체 어디에 왔는지 다 한꺼번에 보는 거. 왜 이거 두 개가 있겠어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세 번째로 재정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이 보건의료 재정에 대해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학교에 가면은 내가 일하는 거는 다 내 예산 하에서 일을 하지 남의 예산을 끌어다 쓰면 안 되잖아요.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보건도 똑같아요. 보건의 이 재정. 이 보건의 재정이 중요한 이유가 재화는 한정돼 있지만 보건 수요는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업무에 관해서 보시면 돼요. 업무는 뭐죠? 간호사가 무슨 일 하는데 지역사회 간호사의 업무를 보시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보건교사의 업무. 학교에 들어가서 컴퓨터 여는 순간 에듀파인 떴다. 재정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업무 관리 시스템, 보건교사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체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매핑을 해드리는 거예요. 체계 파트에서는 뭘 보라고요? 제일 처음에 현판 봐요. 정책을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 뭘 보죠? 조직, 학교에 있는 조직도를, 교무실 가서 인사하는 조직도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건실에 들어가요. 컴퓨터를 켠 순간에 보건교사로서 집행이 되는 예산, 재정이 보이니까 재정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네 번째, 보건교사의 업무 관리 시스템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들, 업무 부분, 다시 말해서 보건교사 혹은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이것들이 다 이게 중요하고 흐름을 잡는 순서예요. 자, 첫 번째 신규 연수 받았고요. 두 번째, 첫 번째 인사하러 가가지고 한번 흐름을 이렇게 보건교사에서 흐름을 봤어요. 그럼 세 번째 뭘 해야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죠. 이제부터 이거는 이제 인사하는 첫날이었고 이거는 이제 업무 첫날이에요. 자, 여러분 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같은 일은 이게 간호사의 업무는 일단 배제하고 나머지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우리들은 그냥 주어진 일 그냥 따라 하잖아요.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근데 실제로 이런 정책이나 재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면 하고 말라면 하고 이거는 하위 말단직이나 해요. 보건교사는 윗사람도 없지만 아랫사람도 없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모든 업무를 다 혼자 해야 돼요. 그럼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뭐냐? 정책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책을 정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결정은 내가 한다 이러니까 목표를 정해야 되죠. 목표를. 정책은 너무 큰 개념이니까 목표를 내가 업무를 이제 첫날 와서 이제 드디어 업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업무 첫날이에요. 이거는 인사하러 온 첫날이고 업무를 하는 첫날에는 뭘 정해야 되지? 이제 학교를 내가 좀 훑어봤어요. 그리고 작년 자료들도 쭉 봤더니 내가 보건교사로서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단 말이에요.
늘 말하지만 그냥 나 일할 줄 모르는데 그냥 이런 거 고민도 안 하고 멀뚱멀뚱 앉아 있다가 요즘 서울시 교육청 정책 사업이 혹은 나라 정책 국책 사업이 그 금연이야? 금연 교육이나 좀 해볼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금주야? 금주 훈련이나 해볼까? 근데 알고 보니까 미션 스쿨이에요. 그 누구도 술을 마시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이런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란 대로 하면은 우리 학교도 그냥 일괄적으로 금주에만 예산을 1,000만 원 때려 부었는데 아무도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럼 그 1,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날아가는 거고 우리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일을 하기 전에는 목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목표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지역사 이제 드디어 간호사로 그러니까 보건교사로서 처음에 일을 하는데 목표를 정해서 내가 이 학교에 뭐가 필요한지 목표를 딱 정한 다음에 그 목표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가 뭐라고요? 척정기능 수준 향상이에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각각의 건강을 자기네들이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상태로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간호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래서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켜서 그래서 원하는 게 뭐죠? 건강 증진이란 말이에요. 건강이란 말이 되게 모호하잖아요. 내가 다리가 없어. 그럼 나는 불건강한 거야? 나는 눈이 안 보여. 불건강한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다리가 한쪽이 없어서 다른 쪽으로 목발 짚고 잘 사는 거. 한쪽 눈이 안 보여도 그 나머지 눈으로 잘 시선 맞추고 잘 사는 것. 이게 바로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고 그렇게 잘 살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적인 건강 증진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목표는 건강 증진인데 건강 증진에도 또 4가지 동그라미 원을 그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 드디어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해봐야지. 목표 건강 증진. 근데 여기서 딱 막혀요. 도대체 건강 증진이 뭐예요? 당연히 막히죠. 물론 알아요. 건강을 증가시키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말했듯이 1대1 개인이면 쉬워요. 너는 지금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너의 정신 건강이 불건강하구나. 시험을 때려쳐. 그럼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줄 수 있지만 집단을 대상으로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놈의 집단을 어떻게 해줘야지만 이 집단이 건강이 증진되는 것이냐. 그래서 오타와 헌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제 같은 게 왜 그 무수한 헌장들 많은데 방콕 헌장도 있고 뭐 이집트 헌장도 있고 그렇게 많은데 왜 오타와 헌장만 자꾸 시험에 나와요? 오타와 헌장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건강 증진이란 개념을 처음 사용하고 정의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90년대 때는 오타와 헌장에서 내린 건강 증진의 개념을 쓰시오.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환장하겠죠. 도대체 건강증진이면 건강이 증진되는 거지 개념을 답에 쓰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건강증진은 워낙 중요하고 집단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을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서 다룬 게 바로 이 오타와 헌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타와 헌장은 나중에 좀 이따 한 번 더 볼 거지만 뭘 얘기했죠? 3영역 5원칙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집단을 대상으로 한 건강 증진을 시키려면 이러이러한 3가지 영역에서 이러이러한 5가지 원칙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켜라 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부적으로 학교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산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다 얘기했는데 이것도 나왔지만 학교에서 어떻게 건강을 증진시켜라. 건강 증진학교도 또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타와 헌장이 이래서 건강 증진을 직접적으로 처음 다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 증진의 이 오타와 헌장은 뭐다? 개념을 얘기한다는 거니까 개념이랑 도대체 어떻게 접근할지 3영역과 5원칙을 통해서 건강 증진을 이렇게 증진시키시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건 이렇게 증진시키시오라고 오타와 헌장이 처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오타와 헌장을 막 읽어보면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건강 증진은 이 오타와 헌장에서 말한 대로 3영역 5원칙을 지켜가면서 5원칙이 뭐예요? 지역사회와 같이 연계해라,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자원을 개발해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의 자원과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서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건강을 증진시켜야지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건강 증진을 시키고 싶어요. 도대체 건강 증진이 뭔지는 오타와 헌장을 통해서 읽고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증진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여기서 또 막히는 거예요. 환장하겠죠. 그나마 건강증진이 뭔지도 몰라서 오타와 헌장까지 찾아봤는데 그 다음에 일을 하래요. 무슨 일? 건강을 증진시키래요. 도대체 어떻게 증진시키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TV피포가 이거 TV를 보나요? 나와 있잖아요.
TBP4는 뭐예요? 그냥 이 정도는 외우시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뭐죠? 이론이에요, 이론.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론은 왜 나왔어요? 실무를 해야 되는데 그 실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연구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연구를 했더니 건강이 증진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이론들이란 말이에요. 이 TBP4는 사람들 이름이에요. T는 타나일, B는 베커, 뭐 P는 PC 집안 4마리 막 이렇게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뭐라 그래요? 건강을 증진, 이거 나중에 다 볼 거지만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념을 바꾸세요. 이거는 뭐지? 베커의 신념 이론이고요. 뭐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까지도 바꾸세요. 이거는 프리스트 프로세드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뭐 국가가 개입해서 정책으로서 건강을 증진시켜줘요. 이게 바로 타나일 이론이에요. 이런 식으로 너 보건교사지? 너 혼자서 건강 증진시키는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내가 알려줄게. 내 이론을 써. 이거예요. 야, 애들 신념 바꿔봐. 엄마 아빠 불쌍하다고 눈물 짜게끔 애들 만들면 대본에 담배 끊는다? 너 돈 없, 이렇게 여자친구 도망간다 그러면 담배도 끊지만 술도 끊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념을 건드려주면 걔 그러면 민감성이랑 심각성이 변해가지고 변화가 와서 그 위험인식이 증가돼가지고 건강을 증진시킬 거야. 이 방법 한번 써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 건강증진 여러분 시험 봐시에요. 이 이론에서 시험에 안 나온 게 없어요. 그쵸? 타나일은만 안 나왔죠. 타나일은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피포 시리즈나 베커는 정말 단골이고 피포는 돌아가면서 근데 이 피포도 단골이죠. 프로세드랑 그 다음에 뭐 펜더는 아주 가끔 나오고 마지막에 변화 이런 프로체스카 이론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프로체스카가 누구예요?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이 강의는요. 마지막 있잖아요. 반복한다고. 듣다 보면 뒷집 아저씨 같아요. PC 4명? 아, 우리 동네 아저씨 같네. 막 이럴 거예요. 하지만 답은 못 써요. 왜냐? 여러분들이 성실하지 못해서.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해는 시켜드렸어요. 나중에 그 여자 이해만 시켰지? 이상한 여자야. 막 PC 집안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머지 공부, 저 짝대기 밑에 있는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계속 반복하란 말이에요. 정상이라는 소리는 못 들어요. 집에 가서 뭐 TVP4야, 뭐 엄마, 뭐 오타 원장 이런 거 들어봤어? 그럼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지도를 오늘 가셔서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건강증진 문제가 나와도 바로 목표 쪽에서 이론을 들어가서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이 이론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은 안 끝났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는 끝났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보건교사인데 애들의 금주라고 하는 건강 증진의 목표를 잡았어. 술을 끊게 하고 싶어서 이 집단의 건강 증진을 어떻게 시키는지 오타 현장을 봤더니 개인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시키고 뭐 3영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옹화에 막 다 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옹호도 해주고 영양 강화도 해주고 뭐 다 해주래.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더 자세히 청킹이 들어가면 화가 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을 찾아봤어. 나 왠지 베컴이 좋은데 베커가 끌려. 신념을 건드려 봐야지.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금주를 시키는데 쟤 얼굴이 못생겼는데 너 여자친구 평생 없을 거라고 좀 걔를 괴롭혀 볼까? 막 이러겠죠. 그러면 제가 술을 끊겠지? 아니면 더 괴로워서 술을 마시려나?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제 신념을 건드릴까? 하고 해서 이 이론을 사용했어요. 자, 사실 그러면 이론을 사용했다는 말은 뭐죠? 이론이 끝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론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 내용이 바로 이 4번째 원에 들어가요.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죠? 거기 나와 있죠. 거기 자, 이렇게 이제 보건교사라고 표현했지만은 이 사업을 누가 주체가 돼서 시키느냐예요. 자, 건강을 증진시키고 싶어요? 네, 국가가 나서서 우리가 건강을 증진시켜 줄게. 그러니까 우리만 따라와. 이게 바로 건강증진법이에요. 여러분은 공부하셔야 되죠.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건강을 증진시켜야죠. 정부가 나서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내가 건강을 증진시켜 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정책이에요. 그게 바로 헬스플랜 202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제 지역사회가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국가와 정부가 뭐가 달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이런 거에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국가는 안 변해요. 망하지 않는 한. 하지만 정부는 바뀌죠. 이번에 참여정부가 됐다고 뭐 나중에 뭐 딴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정부는 바뀌잖아요. 법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물론 법도 입법하면 바뀌지만 내가 이민 가면 바뀌듯이 쉽게 바뀌지 않지만 정책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맨날 한시적인 걸 두잖아요. 헬스플랜 2020도 올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왜? 20년까지만 하라고 했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21년이잖아요. 안 나와요.
올해 시험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21년에는 뭐가 나오느냐? 헬스 플랜 2025가 또 나올 거예요. 이게 5년마다 바뀌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나마 다행인 건 2020이면 2025로 바뀌는 요 내용들 도대체 뭐가 부족했는지 요런 것만 좀 보시면 돼요. 알다시피 470페이지라고 했어요. 요거 470페이지, 요거 470페이지, 도합 800페이지. 요것만 읽고 맞는 점수는 2점. 막 이러면 여러분들은 환장이 머리털 빠지고 막 심지어 이것도 틀렸어. 글자를 틀리거나 봤는데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감히 버리거나 아니면 우리랑 다 같이 웃고 즐기면서 뭐 한 번씩 그냥 주어들은 푼걸로 아무거나 써서 뭐 아쉬우면 0.5점 받으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말했죠. 이 건강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잡고 건강 증진이 뭔지 오타와 헌장까지 봐서 정의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증진시킬지 이론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나서서 건강 증진을 시키는 건 건강증진법, 정부가 나서서 건강 증진을 시키는 건 건강 증진 정책, 지금 나온 헬스 플랜 2020 같은 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보건교사가 직접 혹은 실무자들이 직접 건강 증진 정책을 펼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거기 나와 있는 건강 증진 사업이 되는 거예요. 건강 증진 사업이라고는 안 써 있을 거고 아마 거기 뭐라고 써 있으면 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써 있네요.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같은 말이죠. 사업이랑 프로그램. 자, 건강증진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좀 더 많이 추가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 여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 나왔죠. 건강증진 학교가. 건강도시가 2017년에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한번 보란 말이에요. 좀 더 제가 순서를 좀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는데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보건교사가 하는 혹은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사가 하는 건강증진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실시하느냐? 우리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집단을 대상으로도 실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역사회의 대상에는 개인도 들어가고 집단도 들어가니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거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생활 프로그램. 정확히는 생활기술 프로그램인 거죠. 저처럼 생활 프로그램 이렇게 쓰시면 틀려요. 생활기술 프로그램 이게 바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사업이에요. 그래서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용어만 들어놓으세요. 왜냐? 우린 지금 집단을 대상으로 한 걸 알아보고 싶은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좀 나오기 어렵고 이거는 주로 학교나 이런 데서 음주, 알코올, 중독인 애들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건강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짜놓은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거다. 순서대로 저는 개인, 집단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순서가 좀 교재 순서대로 쓰다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 개인의 대상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하면 다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집단의 대상으로 하는데 작은 집단 먼저. 학교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뭐가 있죠? 건강증진 학교가 있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건강증진 이게 바로 다 여기랑 연관지어서 나온 거랑 여기 이 오타와 헌장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건강증진 학교의 내용 6가지를 쓰시오. 뭐 이런 것들. 사실 얘는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만 나왔어요? 건강도시만 나왔죠. 이제는 대상은 누구다?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도시를 이게 1995년인가 2005년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서서히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이제 사실 공무원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최근에 나왔어요. 그 말은 올해는 안 나올 수 있어도 향후 2, 3년 내로는 우리 시험에도 한 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건강증진 사업을 펼치겠다. 각종 기관들이랑 다 연계해가지고 건강증진 사업을 펼치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건강도시의 키워드는 과정이에요. 과정. 이거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건강한 도시로 가게끔 가는 과정에서 여러 집단이 협력해가지고 우리는 함께 지속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그때 볼 때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동그라미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건강 증진 목표야. 세우셨고요. 그러면 정의가 뭐지? 오타와 헌장에 있어. 3영역 5원칙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그럼 도대체 건강증진 사업은 어떻게 하지? 모르니까 이론을 차용해. TVP4야. 마지막에 내가 직접적인 사업을 실시하겠어. 국가가 실시하면은 법. 그 다음에 정부가 실시하면은 정책, 헬스플랜 2020. 개인은 아니죠. 보건교사는 지역사회 간호사 이런 어떤 실무자들이 실시하면 3가지. 생활기술 프로그램. 그 다음에 건강증진학교. 마지막으로는 건강도시가 있어. 이렇게 매핑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유, 첫날인데도 너무 많은 공부를 우리가 아니라 이 보건교사가 너무 많은 일을 했죠. 목표까지 어쨌든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일을 하는 실무의 방법까지도 다 터득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죠?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업무를 해야 돼요. 업무는 이렇게 2단계에 걸쳐서 할 거예요. 업무를 해야 돼요. 자, 업무는
어떻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이거는 이제 업무의 목표를 설정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업무 수행이에요. 업무를 수행해야죠. 본격적으로 미시작으로 들어가야죠. 우리 간호 수행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방법대로 업무를 시행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5가지 원 그려놓고 사정은 어떻게 하는지,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계획은 어떻게 하는지, 수행은 어떻게 하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도 문제 밭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오마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1월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여기서는 건강도시, 여기는 오마와 이렇게 애들이 막 이렇게 손을 흔드는 애들이 보여요. 올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년 후년에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애들이 손을 흔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간호 수행은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 좋아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방법은 알겠어요. 또 그럼 궁금하죠. 도대체 사정은 어떻게 하는 거고, 계획은 어떻게 하는 거고,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거고. 물론 보건 시간에 다 배웠지만,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모르겠어요. 실무는 항상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여러분은 초보인데 가자마자 실무를 잘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Y가 붙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Y가 아니죠. 어떻게 하니까 How가 붙어야 되겠죠. 어떻게가 붙어요. 그럼 누가 찾아온다? 이론가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간호 수행의 이론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역사회 간호의 이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지역사회 간호의 실무를 드디어 시작하려고 목표까지 딱 정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액터로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를 모른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모르겠어요가 더 정답이에요. 왜냐면 일이야 그냥 우리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교육청에서 야 이거 해 그러면 그거 따라하고 막 이러면은 그냥 몸은 있으니까 일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유능한 보건교사로서 잘 일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 일을 잘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나오면 이제 이론가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기획이론이라든지 교환이론이라든지 또 무슨 이론들이 있죠? 체계이론. 여기 체계이론이 더 먼저 나와야 되는데 체계이론이라는데 그리고 이 체계이론이 확장된 뉴먼의 건강관리 체계이론이라든지 오마가 아니죠.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이라든지 로이의 적응이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서 이해만 해보세요. 기획이랑 교환은 일단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좀 약간 배제하고요. 체계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체계 이론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체계라는 게 뭐냐면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체계도 어려운데 시스템 용어는 다 알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어떤 사회나 어떤 조직이 굴러가는 걸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멈춰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뭔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톱니바퀴끼리 굴러가도 무생물이긴 하지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를 생산해내요. 우리는 이런 거를 유기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도 하나의 유기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생산을 자꾸 해내잖아요. 좋은 것만 생산해내는 건 아니에요. 나쁜 것도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유기체가 뭔가 자꾸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생산해내는 것. 이게 바로 체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체계의 특징이 있어요. 너랑 나랑 만나면 체계가 나란 체계와 너란 체계가 만나면 둘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강사고 여러분들이 학생이에요. 둘이 만나면 체계끼리 만났어요. 나 또한 하나의 체계고 여러분 또한 하나의 체계니까 만났는데 이게 나라고 하면 안 되죠. 나라고 하면은 떨어지면 사기꾼이 되니까 여러분끼리 만났다고 할게요. 여러분끼리 만나서 스터디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A 체계, B 체계 둘이 만났어요. 체계끼리 만난 거예요. 이게 바로 체계 이론이에요. 왜 체계 이론이 만났느냐?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하는 게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체계 이론을 갖다 붙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호도 혼자 그냥 백날 열심히 자가간호가 목표잖아요. 자가간호는 뭐예요? 셀프케어죠.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하는 거지만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하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자가간호가 잘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유기체끼리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체계이론이에요. 근데 체계이론에 맹점이 있어요. 여러분 둘이 만나서 스터디하면 공부가 잘 되기만 하나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너도 안 했냐면 나도 안 해서 우리 둘 다 안 했네 이러면서 이제 안심하고 다음 어머 너도 못 썼니 나도 못 썼니 어머 너도 떨어졌니 나도 떨어졌어. 체계 이론은 유기체끼리 만나서 둘 다 붙으면 좋지만 둘 다 안 되는 맹점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 이론을 통한 간호는 어떻게 해주라는 거죠? 그 맹점을 보완하고
체계의 합은 일반적인 합보다 크다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둘이서 공부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단 말이란 말이에요. 둘이서 정말 열심히 으쌰으쌰하는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둘이 만나서 서로 체계가 하부 체계끼리 잘 만나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상부 체계를 이루는데 이미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도 훨씬 커지는 역량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걸 쟤한테 듣고. 그게 바로 체계의 합은 일반적인 합보다 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날 때. 하지만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이너스의 합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지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체계 이론의 특징, 다시 말해서 유기체끼리의 만남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 역량보다도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낼 수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체계 이론의 배경이고요. 이거를 간호에 도입시킨 거란 말이에요. 혼자 간호하는 것보다는 같이 너는 환자 나는 간호사가 둘이 같이 함께 연계해서 같이 간호를 실시하면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간호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가 나올 거야. 이렇게 간호를 하자라고 보는 게 이 체계 이론이에요. 체계 이론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것보다 집합 대 집합이 만나면 더 큰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체계 이론의 스타트는 유기체끼리 만나서 더 큰 효과를 내는 간호를 지향하자. 이게 바로 체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뉴먼이 이 체계 이론을 가져왔어요. 체계끼리 만나가지고 더 큰 합을 볼 수 있다고? 이거를 그런데 뉴먼은 물론 나중에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개념을 잡아놓으란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도대체 체계론, 체계 합이 뭐 그냥 일반 합보다 크다는 게 뭔 말이에요? 모르면 안 돼요. 지금은 이해하시는 시간이니까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 유기체끼리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게 체계 이론. 그렇다고 답안지에 그렇게 쓰지 말란 말이에요. 빵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하는 용어로 쓰시지 마시고 이제부터 오늘 이해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책으로 들어가면은 체계의 합은 일반 합보다 크다.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써주시란 말이에요. 자, 뉴먼의 건강관리 이론은 이 체계 이론을 가져왔어요. 그래, 혼자 간호하는 것보다 같이 지역사회가 집단 대 집단끼리 함께 만나면 간호의 효과가 더 커져. 그런데 이 사람은 포인트를 뭘로 뒀어요? 예방으로 둔 거예요. 예방으로 포인트를 둬가지고 나중에 뉴먼 건강관리 할 때 할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한 번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요번에 연구를 되게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논문을 안 보신 분들이에요. 이 부분 뭐 올해 연구를 했다는 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해가지고 교재도 싹 바꿔버렸잖아요. 수문사에 방어선까지도 다 바꿔버렸어요. 선생님들이 다시 연구가 돼가지고. 그래서 연구한 게 아까워서라도 한두 번은 더 나올 거예요.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라도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년을 위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올해도 나올 수 있다고 하고 그냥 달달달 외워버리세요. 자, 이 체계, 이거는 기본적인 이 체계 이론의 플러스 알파로 예방이라는 기본적인 간호의 목표가 뭐냐? 예방이다라는 예방을 끌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는 뭐다? 예방이야. 나는 예방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둬. 예방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체계. 즉 유기체끼리의 시너지 효과를 이용해서 예방 효과를 더 크게 보는 거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은 요 정도의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요것도 들어가면 이것도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뉴먼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은 그래, 체계 이론 플러스 예방이야 라고 머릿속에 드세요. 체계 이론은 몰라도 체계 이론은 이론 명칭이 있으니까 몰라도 예방은 꼭 머릿속에 드셔야 돼요. 그런데 예방을 강조했는데 예방이 나와버렸죠. 하지만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사실 얘가 손을 흔들긴 하는데 오렘의 간호 이론이 손을 흔들긴 하는데 애매해요.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안 나온 게 얘가 지금 다 셋 다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이 이론에서 나올 수 있으면 이렇게 두 개에서 나올 수 있어요. 뉴먼이랑 오렘. 그러니까 오렘도 보세요. 근데 오렘보다는 뉴먼. 그리고 재수 없으면 로이, 뭐 책, 그러니까 어차피 다 공부하는 거죠. 근데 더 크게 손을 흔드는 건 얘네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는 거죠. 로이는 근데 오렘은 뭐라고요? 자가간호가 포인트잖아요. 지역사회 간호의 꽃은 뭐다? 자가간호야. 셀프케어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셀프케어가 아예 안 되면 전체적인 체계를 활용해가지고 그냥 간호사가 다 도와줘. 조금 되면 부분적인 체계를 통해서 도와줘. 다 되면 그냥 혼자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둬. 이게 바로 자가간호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로이는 얘는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냥 나올 게 나왔어요. 뭐 적응 영상 구하는 뭐 너무 뻔한 게 나와가지고 또 2년 만에 또 작년에 나왔거든요. 2년 만에 또 나온 작년이라고 하면 2020년이 아니에요. 2019년 또 나오기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연구가 많이 되는 뉴먼이랑 그다음에 오렘은 안 나왔으니까. 오렘이 나오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못 풀어요. 어렵진 않지만 못 풀 수 있다. 왜냐면 문제를 좀 자꾸 꼬아내는 추세니까. 자, 그 다음에 로이는 간호를 선생님 여기 없는데요. 적응이라고 봤어요. 간호는 적응이다. 지역사회 간호는 지역사회라는 사회 안에 인간이든 집단이든 적응을 잘 하는 게 바로 간호다.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다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서 놀고 축구만 못할 뿐이지 학교는 휠체어 타고 다니고 눈이 없으면 그냥 뭐 안마하면서 잘 사는 거. 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 가지면서 잘 사는 거. 이게 적응이잖아요. 이렇게 적응하면서 잘 사는 것. 이게 바로 로이가 얘기한 간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기획이론 교환이론 한 번씩 보실 거예요. 교환이론은 솔직히 제가 조금 더 추가해 놓긴 했는데 그 어디에도 나온 문제가 없어요. 제가 공무원도 지금 찾아보고 국시는 좀 한두 문제 나왔지만 공무원도 열심히 찾아보고 이랬는데 교환은 나온 적이 없지만 그래도 보세요. 재미있는 이론이에요. 쉬운 이론이고. 그러니까 요 두 개. 하지만 우리 시험은 이것들은 2점짜리로 나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4점짜리는 이론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요 네 개 중에 하나인데 요네들이 지금 손을 흔들고 있다. 자, 앞으로 이 손 흔드는 게 어마어마해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몇백 개가 흔들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금 볼 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 건강생님들 정말 이거는 알잖아요. 여기는 무슨 헬이에요. 헬. 여기서 다 이렇게 손 흔들고 있어요. 나 나와. 이건 다 보셔야 돼요. 정말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론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우린 지금 여기 하다가 선생님 제가 지금 어디 있나요?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죠? 강의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 맵 안에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보건교사로서 업무를 하는데 구체적인 업무를 하는 지역사회 간호 수행 파트에서 어떻게 잘 일을 해줘야 될지에 대한 이론 파트에 지금 있어요. 자, 이론을 했으면 다음은 실무로 들어가야죠.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 나는 그러면 한번 학교에 있으니까 우리는 교사는 1차 간호사니까 1차 예방 간호사니까 예방을 포커스로 한 유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을 좀 선택해서 간호를 좀 해볼까? 실무 어떻게 한다고요? 사정하고 진단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고 마지막에 뭐 수단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계획이 아주 구체적인 업무가 끝나요. 첫 번째 업무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예요. 두 번째 업무는 뭐라고요? 이제 지역사회 간호에 여기서 꽃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건강진진님 꽃이라고 했지 않나요? 여기 또 꽃이 나와요. 꽃이 많아요. 뭐죠? 역학이에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개인 간호, 임상 간호가 여러분들이 쉬운 이유가 뭐냐면 주관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냥 선생님 배 아파요 이러면은 너가 배가 아픈 거는 걔도 주관적이고 나도 주관적이에요. 걔는 정신병으로 아프지만 내가 보기엔 걔가 정신병 같지가 않고 정말 걔는 식중독으로 아프지만 내가 지식이 일천해서 걔가 꾀병으로 아픈 것 같아요. 하지만 둘 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그냥 위약 하나 주고 보내도 되고 뭐 약을 안 줘도 보내도 돼요. 걔는 알아서 병원을 가겠죠. 하지만 지역사회 간호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집단을 대상으로 하니까. 니드가 다 달라요. 이 지역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나아가는 방향을 주관적으로 잡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잡아야 된다? 객관적인 데이터 하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리고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를 시행해야지만 지역사회 간호사가 산으로 가지 않아요. 지역사회 간호가 산으로 가지 않아요. 왜? 아웃풋이 여러 명한테 나오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주관적인 의사를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실험에서 중요한 건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는 게 중요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역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낸 거죠. 여기도 역학에도 두 번째 실무는 역학이야. 역학도 동그라미 4개를 그려봐야지. 그냥 그리세요. 7개 먼저 그리고 사이사이 4개 그려도 머릿속에 그냥 자꾸 넣으시란 말이에요. 매핑을. 자, 역학하면 역학이 뭐예요? 그러면은 물론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예방법을 개발하는 학문이에요. 뭐 이거 저희가 뭐 나중에 뭐 빈폴 막 어쩌고저쩌고 뭐 할 텐데 그거는 공부가 되신 분들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역학 나 한때 한자 좀 했지. 이거 전염병 역자예요. 전염병을 관리하는 학문이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정답이에요. 역학의 스타트는 전염병을 관리하다가 시작이 됐어요. 왜? 전염병이 창궐에서 다 죽잖아요. 콜레라로 죽고 뭐 이질로 죽고 정말 지금은 이질이면 그냥 설사 몇 번 찍찍하고 말면 되는 병인데 그때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온 동네가 멸살 됐어요. 그 이질균 아메바 같은 균 하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막 그 호암 마마보다 무서운 그런 그건 비디오
나이가 나오니까 그런 요즘 모르니까 이런 역학은 이제 호환 마마가 무서웠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전염병을 예방하려고 하는 게 스타트가 됐어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일단 이 감염병 혹은 전염병의 문제에 대한 감염병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스타트가 된 거죠. 역학이 뭐예요? 라는 역학의 정의를 알려면 제일 처음에 네 자신을 알라. 즉 이 역학이니까 감염병 자신을 알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병을 이해하는 게 제일 처음 역학을 이해하는 시작이에요. 선생님 그럼 감염병이라니요? 그 감염병은 그냥 병에 걸려서 그냥 전염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만 끝내면 일반인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이 감염병을 이해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질병의 자연사부터 알아야 돼요. 뭐 요거는 더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갈 테니까 질병의 자연사부터 해가지고 도대체 이 감염이 병원 균은 도대체 원인 균은 뭔지 질병, 이 감염병에 대해 역학을 이해하려면 감염병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전염병에서부터 시작한 학문이니까 전염병을 이해하려면 정상적인 질병의 자연사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질병의 감염, 원인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감염의 방식, 이론으로 나와 있는 뭐 지렛대 이론, 뭐 무슨 이론, 뭐 생태 이론 다 알아야 되고요. 같은 말이죠. 생태학적 이론이나 지렛대 이론은. 그다음에 네 번째, 발생 경로까지도 다 알아야 돼요. 일부러 4개씩 맞춰서 쉬우라고. 그래서 역학이 뭔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감염병 학문이래요. 감염병 학문. 그래서 효율적인 예방법을 개발하는 학문이래요. 감염병 학문이니까 감염병을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했더니 제일 처음 감염병을 알려면 정상적인 병도 알아야 되니까 그냥 정상적인 과정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질병 자체가 언제 끝날지를 알아야 되니까 질병의 자연사도 알아야 된대요. 감염 원인들도 알아야 된대요. 감염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론들도 알아야 된대요. 마지막으로 감염 경로도 알아야 된대요. 이렇게 다 감염을 공부해서 역학을 이해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건교사예요. 역학을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추출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해. 역학을 활용해야지. 그럼 역학이 뭐지? 감염병 학문이야. 그럼 감염병이니까 일반적인 질병까지도 다 알아야 되겠네? 알았어요.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역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 어떤 게 먼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먼저 추출하든 뭐 역학 연구를 먼저 하든 어쨌든 역학 연구 방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건 숫자가 나와서 어려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다 풀고도 숫자가 틀려서 쫙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나와서 어려운 거지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뭐죠? 역학은 결론인데 우리가 지금 이 역학이 1번 역학을 이해하는 건 감염병의 어떤 발생을 이해하다 보니까 역학이 이해가 되더라. 두 번째, 근데 감염병만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감염병 잡혔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 선생님 저 이질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머, 너 이질이니? 빨리 병원 가야 되겠다. 끝이에요. 옛날 같으면 너 뒤져 격리시키고 막 너는 학교에 오면 안 된다. 이러던 질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빨리 병원 가서 설사 몇 번 짝짝하고 수용성 결사나 뭐 혈변 복구 그다음에 학교 오지 마. 너 격리야. 이렇게 해서 끝나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을 이해했지만 이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감염병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의미 있는 감염병은 신종플루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서 제가 책이 늦게 나온 이유가 단 하나예요. 감염병이 싹 바뀌었잖아요. 환장하겠어요 지금. 한 군당 20몇 개씩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뭐 6개 1군에 뭐 A군 세장파세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군당 총 5개의 군이 있는데 한 군당 20몇 개씩 있어요. 제 머리털이 안 그래도 빠진데 여기가 좀 탈모가 오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 청킹 만드느라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지? 심지어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무튼 머리가 빠져요. 왜냐?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교재로 나오는 거 확인하려고 법 말고 도대체 교수님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그거 기다리느라 교재를 기다렸는데 교재가 결국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참고를 못해서 그건 나중에 물론 다 내용은 바꿨어요. 법으로 제가 만든 걸로. 근데 제가 만든 것보다는 교수님들이 더 포커스를 두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금 제가 교재 몇 권을 하고 있는데 아직 1월 달에 나온다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은 안 나와서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일단은 그 감염병은 결론은 뭐예요? 시험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나온다고 하는 건 나와요. 왜냐? 손을 너무 많이 흔드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예방접종이 자꾸 바뀌니까 나와요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실 수 있어요. 예방접종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들어가니까 요거 나올 수 있어요 라고만 말씀드렸지 그게 나올지 몰랐어요. 그 12세 이상 그런 게 나올지 그거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간호가 아닌 예방사업 쪽에 있었던 다른 교재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가 나올지는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재작년에는 인플루엔자가 새로 들어갔고요. 작년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새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방접종에.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에는 그 인플루엔자가 나왔었고요. 작년에는 인유두종이 나왔어요. 결론은 뭐다? 올해는 이놈의 감염병이 나올 것이다. 올해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20몇 개씩 되니까 선생님들도 괴로울 수 있어요. 그 교수님들도. 그래서 내년까지는 100% 나와요. 올해 초시다 그러면 내년을 내다보면서도 100% 외우시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뭐 2군에 몇 개 쓰시오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어떤 형태로 해서 거기에 적합한 내용을 쓰도록 하는 게 나올 텐데, 병의 특성이나 뭐 이런 걸 다 아셔야 되는 거죠.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머리가 좀 빠지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감염병은 그래도 잡았어요. 그런 거 빼놓고는 지금 우리는 못 잡았지만 얘네들은 잡았어요. 역학연구자들은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역학연구를 실제로 활용해 보니까 홍역 이질이 잡혔네? 세균성 이질이 잡히고 뭐 호환 마마가 잡혔네? 잡히잖아요. 요걸 더 확장시켜 보니까 이제 뭐가 잡혀요? 만성병이 잡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학은요, 감염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만성병을 예방하는 학문으로 점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학교는 뭐예요? 학교는 1차 보건의료 집단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감염병도 잡아야죠. 집단 식중독 발생하는 이런 것도 잡아야 되지만, 학생들의 추후의 삶에 만성병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첫 관문이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 거기 학교 보건이 중요한 이유 막 나오잖아요. 왜? 애들은 학습 능력이 좋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어떤 자기 관리 능력을 배우는 곳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생활 습관이 처음으로 형성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병 예방에 만성병 예방을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학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수가 많고 집단이 뭐 크고 뭐 이런 것도 더 있지만, 그래서 이 역학 연구가 학교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식중독도 잡을 수 있지만 이런 만성병을 잡을 수 있어요. 만성병이 뭐예요? 폐암, 애들 담배 피지 말라고 잡는 거. 그 다음에 애들 뭐 척추측만증. 학교 때부터 뭐 자꾸 애들이 삐뚤어져 있으면 막 이렇게 등 막 두들기면서, 야, 이렇게 연구해보니까 너 같은 애들은 척추측만증이면 나중에 어떻게 된대? 하지 말아라. 물론 이런 식으로 이런 연구가 자꾸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역학 연구예요. 역학 연구 어렵지 않아요. 역학 연구는 흐름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역학 연구도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뭐가 있죠? 상관 연구가 있어요. 이거를 기술 역학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상관성이라는 건 그냥 서로 관계가 있다, 이 정도야. 얘가 얘 요인은 100% 아니야. 하지만 그냥 서로 관계가 있다. 이게 바로 상관성 연구라는 거고, 기술 역학도 뭐 생태학적 역학, 뭐 무슨 역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좀 나중에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들어갈 거고요. 기술 역학은 뭐예요? 그냥 있는 상황만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아, 이 교실에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기침을 하니까 이 교실에는 뭐 바이러스균이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그런데 대충 이렇게 보면서, 아, 당신 언제부터 그 기침하셨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교실에 바이러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바이러스를 가지고 집에서부터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쭉 기술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 이런 게 바로 그냥 기술 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술 역학은 가설도 세우지 않아요. 다 기침을 하니까 여기에 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애들을 가지고 다 기술해가지고 사람한테 1대1로 다 문답을 하든 설문지 조사를 하건 다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각자 집에 바이러스가 있었다. 결론은 집에 바이러스가 있는 거에서 각자 감기가 걸림.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서술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게 기술 역학이에요. 단지 기침과 이 교실은 그냥 교실이 좀 탁하니까 기침을 좀 더 자주 하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교실에서 옮은 건 아니다. 상관성이 없다.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 역학, 그냥 쭉 서술하다는 뜻이잖아요. 쭉 서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고, 분석 역학이에요. 분석 역학은 상관성이 아니고 인과성이에요. 인과라고 하기는 좀, 네, 인과성이라고 해주세요. 사실 인과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인과관계란 말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말인 거거든요. 근데 그 과학적인 거는 명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명확한 거는 그 균이 딱 발견돼서 딱 거기서만 나와야지만 명확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원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인이라고 표현해요. 원인이랑 요인은 다른 말이에요. 요인은 코호트죠. 원인은 그 결과를 발생시키는 굉장히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이 요인이란 말은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1, 2%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게 바로 이 요인이라고 하는 코호트예요.
그래서 이 분석역학은요. 그래서 이거를 인과성이란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여기서 쓰는 말은 원인적 연관성이에요. 원인이라고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인과관계란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인과가 될 수 있는 연관이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석역학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술하는 문제가 나오면 인과성이란 말을 쓰거나 원인이란 말을 쓰면 틀려요. 아니니까 원인적 연관성, 요인 이런 용어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능성을 80%둔 말이고 원인은 100%둔 말이에요. 상관은 50%둔 말이에요. 그냥 이건 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요인은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닐 수도 있어. 여러분 담배가 우리 폐암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집에 있는 일산화탄소 때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떠돌아다니는 공기 모르는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얘가 폐암을 유발시키는 바이러스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도 알아내지 못한 그 무언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인적 연관성이라는 말만 써.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말들이 있다 정도만 용어만 명확히 해놓으세요. 분석역학은 또 세 가지가 있죠. 뭐뭐뭐뭐가 있죠. 뭐 단면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그렇죠. 그렇죠가 아니고 갑자기 내 머릿속에는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코트가 띵 치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는 분석 연구에는 아무튼 뭔가가 있어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시험 다시에요. 계산 문제도 중요하고요. 공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왜? 원인적 연관성을 80%는 알아내니까. 내가 보건교사예요. 애들이 교실에서 캘럭캘럭캘럭 엄청 감기를 아니면 기침을 엄청 해요. 이 역학 연구를 해봤더니 기술 연구를 해봤더니 뭔가 안 나와. 그래서 원인적 연관성까지 나오는 단면 연구를 해봤어요. 단면 연구를 해봤더니 80%가 이 반에 있는 저 맨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균을 퍼뜨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맨 뒤에 있는 애를 격리시켜야죠. 이렇게 결과를 하지만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쟤는 굉장히 억울한 애일 수도 있어요. 단지 그냥 기침 한번 했을 뿐인데 자기가 원인인.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80%만 가능해도 우리는 그걸 요인이라고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인을 밝혀내서 걔를 격리시켜서 효율적인 예방을 달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시죠, 꽃. 자, 그렇게 해서 연구가 끝났어요. 세 번째, 우리를 돌게 만드는 측정 방법들이죠.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측정 방법은 다 외워야 되지만 이제 노인이 좀 나왔어요. 그나마 노인이 좀 나와서 노인 하나 쳐내고 뭐 하나 쳐내고 좀 굉장히 어려운 걔가 남았어요. 학계 출산율 뭐 이런 것들. 걔가 열심히 또 손을 흔들고 있어요. 왜냐? 2016년부터 지금 한 2020년 현재 그 저출산 고령화 사업 이름이 브릿지 사업이에요. 옛날에 세로맞이 사업이었는데 브릿지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 활성화되진 않아요. 학교에서 설마 얘들아 절출산이 문제란다. 너희들에게 출산을 권한다. 우리 여고지. 아이고 너희들이 몇 명이야. 막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학교에서는 열심히 피임을 가르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시책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노인 인구 계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출산 문제로 인한 것들이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고요. 4개라고 해서 네 번째 측정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건 이제 연구를 보건교사로서 내가 그래 학생들의 만성병 예방을 혹은 감염병 예방을 예방을 위해서 역학 연구를 차용해야 되겠어. 감염병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 연구 방법까지 공부했어. 측정이 공식까지 다 암기했네? 그럼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학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어떤 사업? 감염병 사업, 만성병 사업. 이 부분은 제가 책에 안 넣었어요.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와서. 그냥 사업은 역학이니까 감염병 사업, 만성병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만성병 사업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역학까지 끝냈고요. 마지막 2개가 남았어요. 이 마지막 2개는 뭐죠? 환경이에요. 대상과 환경. 내가 보건교사예요. 알았죠? 첫날 신규 연사를 받아서 지역사회 간호를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학교에 인사하러 갔어요. 교장 교감을 보면서 체계도를 학교의 현판도 봐서 정책도 보고 조직도를 보면서 그 교장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도 보면서 조직도도 보고 보건실 둘러보면서 조직도도 보고 그 다음에 보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 켰더니 재정에 나오는 에듀파인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업무가 나와 있는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업무까지도 다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첫날 나는 일을 시작하겠어. 목표부터 잡으라고 했어요. 목표는 건강증진. 건강증진에 관련되는 건강증진이다. 이해는 오타와 환장. 그 다음에 건강증진에 관련된 이론은 TBP4. 마지막으로 건강증진 사업은 세 가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업, 도시를 대상으로 한 사업.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실무를 시작해 볼까? 첫 번째 간호수행이 있죠. 간호수행은 어떻게 한다고요? 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잘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론을 차용하자. 체계이론, 기획이론, 교환이론,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이론, 로이의 이론, 그러니까 로이의 적응이론이라든지 오렘의 자가간호이론 공부했어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이 방법대로 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도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학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객관적으로 역학을 이해하자. 역학을 이해하려면 스타트인 감염병을 이해해야 되겠다. 이게 만성병의 예방까지도 된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자. 그 다음에는 연구를 보자. 연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연구는 연구업자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역학, 분석역학 뭐가 지워져서 뭐였지 했는데 기술역학과 분석역학으로 연구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원인적 연관성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원인적 연관성을 찾아냈죠. 어떻게? 객관적인 데이터인 어떤 측정 계산 도구를 가지고 측정 도구를 가지고 계산을 해내자. 계산을 했죠. 네가 원인적인 연관성이래. 폐암이랑 담배는 원인적인 연관성이래. 학교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만성병 연구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거죠. 폐암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혹은 기관지염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 금연 사업, 감염병 사업은 저 학생이 기침을 하니까 저 학생을 격리시키자. 감염병 예방 사업 또 저 학생이 설사에 빨리 역학 연구를 통해서 학교의 급식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보자. 급식 검사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시를 다 했어요. 이러면 보건교사니까 이제 보건교사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지역사회 간호가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되는 거냐. 또 4개예요. 일부러 4개 맞췄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첫 번째 1차 보건. 1차 보건은 정확히는 1차 보건은 이 지역사회 간호사가 꽃을 발휘하게 된 거는 이 역학이었지만 스타트는 1차 보건에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간호인가? 너무 돈이 많이, 그러니까 다 자가간호도 좋고 다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돈 좀 아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이 1차 예방이란 말이에요. 1차 예방을 통해서, 그래서 이 1차 의료는 이제 첫 번째니까 요거는 우리 쪽은 많이 안 나오지만 그 공무원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대상을 보자. 이 지역사회 간호를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물론 당연히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해요. 근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임상간호를 일단 빼자. 우리가 공부할 건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집단을 대상으로 하자. 가장 작은 집단은 뭐다? 가족이다. 가족을 대상으로 내가 이 가족 정말 열심히 손을 든다고 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 내용을 좀 대폭 많이 수정했어요. 뭐 많이 넣은 건 아니에요. 그냥 장점 단점만 다 넣어놨어요. 왜? 그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가정이랑 장점 단점 요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완전 꽃이죠. 가족 다음에 대상 누구자? 학교다. 학교는 별도를 빼서 공부한다고 했어요. 근데 된장 학교 보고는 그 많은 거 열심히 공부했는데 요즘 뭐만 나오죠? 학교 2015년 그렇죠. 개정 뭐였죠? 개정교육과정 그렇죠.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 보건 파트는 제가 이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보건 부분을 다 넣어놨어요. 왜냐면 4점으로도 나오더라고요. 2점이면 내가 버리려고 그랬는데 4점이 나와서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이거는 다 넣어놔서 양이 좀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도 과거에도 자 그래서 어쨌든 학교 보고는 개정교육과정을 좀 중시 보고 그 다음에 이게 가족, 집단, 이게 가족 다음에 학교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산업체가 있는 거죠. 산업체도 뭔 놈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난 환장하겠어요 진짜. 한 2년 지나가지고 자 이제 올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나오고 좀 한 해 쉬었어요. 그러면 또 안 나오겠지. 근데 올해 또 나오고 산업체는 어쨌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한참 고등학생 애들이 이제 산업체 고등학교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걔네들을 고려해 주시나 보다 뭐 그래서 그래 걔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건교사가 최소 그 정도는 알아야지 걔네들을 교육시키지 뭐 대치가 뭔지도 모르면 안 되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격리가 뭔지도 모르면 안 되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업체는 그냥 꾸준히 공부를 하자. 하지만 손은 가족이 흔들고 있다.
가족은 쉬워요. 가정이랑 그러니까 이론만 이해하시고 가정, 장점, 단점만 보시면 돼요. 아마 장점, 단점을 쓰라는 게 문제로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누구를 이 지역사회 간호를 내가 업무를 흐름을 쫙 봤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를 네 개를 나눠보고 그러면 어디서 어떤 환경을 지역사회 간호가 최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지 이 환경도 뭐 4개 해가지고 그냥 나머지는 보세요. 뭐 환경의 이론이라든지 호르몬, 특히 호르몬, 환경은 호르몬이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얘들 뭐 대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다 법령에 의한 것들이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사실 거기는 위험 간호사라고 했는데 위험 간호는 그냥 빼시고 재난 옆에 있는 거를 그냥 여기다 놓고 같이 외우세요. 재난 사실 재난까지 하면 8개인데 그냥 이쪽에다 넣어버려서 4개 맞추려고 일부러 재난 간호도 한 번 나왔잖아요. 더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요거에 요즘 공무원 시험에 좀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재난간호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저는 이 책에 넣어놓지 않았는데 응급표, 그러니까 우리 적색이면은 뭐 긴급이고 뭐 검정색이면 뒤졌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재난표가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되게 자꾸만 우리 쪽이 시험에 나온 거는 공무원이 별로 안 나오는데 공무원이 나온 거는 몇 년 후에 우리 쪽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 재난도 2015년인가 공무원에서 먼저 나왔는데 우리 쪽에도 생뚱맞게 나와가지고 이 재난의 4단계 얘는 누구지? 막 이랬던 것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니까 다 이미 다 이제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공무원 시험을 좀 많이 분석을 했어요. 이러다가 이제 강의의 장을 바꿀까도 생각을 했어요. 여기 너무 욕을 먹으니까. 아직까지 저는 인지도가 없어서 욕은 덜 먹지만 많은 분들이 욕을 먹어서 그걸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좀 오래 살려면 좀 시장이 작은 곳에서 욕 덜 먹는 데로 가야 되나? 그리고 공무원 책도 보고 있어요. 더 쉽기는 해요. 어쨌든 시험은 문제는 쉬운데 붙기는 더 어려워요. 워낙 조금 뽑아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전체 개괄이 끝났어요. 11시 반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식사는 여러분 1시 하실 거예요. 1시간만 더 할 거거든요. 이제 그 1시간 동안은 뭘 할 거냐면은 문제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어디에 뭐 할 건지. 그러니까 한 30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한 10분만 쉬었다가 문제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